한부모 세대 빈곤율 44.5%, 모자가정 괴롭히는 양육비 미지급. 일본 뉴스. GDP 세계 3위 선진경제대국이라는 일본에서 한부모 세대 빈곤율은 44.5%이며 싱글마더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양육비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싱글마더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28.1%로 4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나쁜 면에서는 서로 앞서가려고 경쟁하는 사이인 우리나라 한부모 세대 빈곤율은 47.7%이며 양육비 지급률은 20%대라고 합니다. 한일 양국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법적 조치와 절차는 너무나 세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시간 문제가 따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은 당사자 간 다툼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식이지만 유럽식 사회복지로 대표되는 선진국가인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한 후 미지급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의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대지급 제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한부모 가정 일상의 평온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아동 빈곤율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가가 직접 미지급자에게 추징함으로써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3일 겐토시아 골드 온라인에서 보도한 한부모 세대의 빈곤율 44.5% 싱글마더가 괴로워하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3년 7월 4일 공표한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2021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1.5%이며 한부모 세대에 한하면 44.5%로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글마더 세대에서 심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배경에는 양육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싱글마더는 아동수당 외에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부양수당은 아이가 한 명인 경우에 월액 1160엔에서 43,070엔이며 이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한 액수가 아닙니다. 시정촌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수당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그것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양육비입니다. 후생노동성 2021년도 전국 한부모 세대 등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자세대 어머니의 수급 상황은 현재도 받고 있다가 28.1%로 약 4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2%로 당초 양육비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케이스가 상당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도 많아졌습니다. 이혼한 싱글마더와 미혼인 싱글마더를 합한 전체로 보면 협정을 하고 있다가 46.7%에 그친 반면 협정을 하지 않았다가 51.2%로 후자 쪽이 많았습니다. 미혼 싱글마더의 경우는 더 가혹합니다. 이혼 싱글마더는 46.7%가 약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 싱글마더는 13.6%에 그쳤습니다. 그중 현재도 받고 있다는 51.2%이므로 미혼 싱글마더 중 약 7%밖에 양육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혼 싱글마더 세대의 경우 현재 90%를 넘는 케이스에서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양육비 약정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복수 응답한 것을 보면 1위가 상대방과 관련되고 싶지 않다. 2위가 상대방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3위가 상대방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했다입니다.
반면에 어머니가 처음부터 양육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수입 등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7.8%에 그쳤습니다. 즉 양육비를 받지 못한 싱글마더의 대부분이 가능하면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육비의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행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행 의무를 확보할 법적 제도가 있어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양육비 지불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급여의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한번 압류를 하면 다음 달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 채무 명의가 필요하고 수고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이행 의무 확보 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 공공단체는 양육비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양육비에 관한 개발 활동과 서포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적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중요한 아버지에 대한 개발 활동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학교교육,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 철저한 주지와 양육비의 약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와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가정법원이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친권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만큼 모자 가정의 빈곤이 알려져 있는데도 법원은 90% 이상의 친권을 어머니로 지정하고 있다. 법원은 자녀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권의 결정을 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혼한 당사자의 자기 책임인 것은 물론이고 아이에게 죄는 없고 어떤 아이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의무나 각종 자산이나 급여의 압류는 법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혼한 본인들은 아무래도 좋다. 죄 없는 아이의 양육이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혼은 각자 사정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 이혼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할 의무가 있다. 뭐든지 세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양육비를 제대로 징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동 부양수당에 소득 제한이 있어 연간 소득 230만 원 정도로 지급 정지라고 추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모든 한부모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한부모는 우대받고 있다는 이상한 오해를 낳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사별 이외의 이혼은 부모의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쇼핑으로 사보니 이런 종류 상품이 아니었다. 파기하고 싶고 반품하고 싶다는 레벨과 동등합니다. 결혼 전에 잘 알아보고 상대를 판별할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싱글 마더만이 비극의 히로인처럼 취급받는 것은 위화감을 느낀다. 다음 댓글입니다. 고물가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아동 부양수당의 추가 급부를 행정이 하기 전에 양육비 미지급을 입법으로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아동 부양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조정원이 이혼 조정을 맡고 있는 사법의 실태는 지금 당장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